올해 안전 콘서트는 지역 순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군산에서 전북 지역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떠나고 난 고집스런 내일 앞에 약속을 하고 까맣게 들이는 공기가 넓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안전보건공단이 후원하고 소리길 미디어가 제작하는 2023년 안전콘서트 고 투게더 안전을 가동하라 본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안전, 2부는 상생이라는 주제로 4개의 키워드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나눌 패널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이기남 고문님이 소방방재 제조 부문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좀 이런 안전 분야에 대해서 평소에 활동하시면서 느낀 것. 아시다시피 안전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절대 아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 제조업의 어떤 대표 혹은 공장장 혹은 그런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바로 공연물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만 한 개개인의 소중한 노력이 혹은 각고의 어떤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다른 아픔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요.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주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안전 키워드 첫 번째 시그널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모두 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수많은 경미한 사고들이 우리에게 위험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가 결국에는 큰 재해가 발생하고 재난 상황에까지 이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외우셨어요? 학교에 있다 보니까 네. 수업 형태로 제가 좀 말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위험 신호를 무시했다가 인명사고 등의 큰 재난을 초래하게 된다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하는 하인리히 법칙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건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막 화재 경보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미동도 안 하고 다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건물은 이렇게 오작동이 많아가지고 경보가 자주 울린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이렇게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막 이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소방방재청 발표에 따르면요. 2020년도에 자동 화재 경보 장치로 인한 신고가 접수된 약 3만여 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 화재가 확인된 것은 0.25%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그 화재 감지 자체 신뢰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위 사업장이라든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주는 벗어나고요.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 개발, 그다음에 우수한 감직에 대한 시장 확대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가가도 현장에 대해서 가지고 혹은 대규모 사람들이 많이 유동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네. 피난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좀 시행이 되는 것이 선제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안전시설, 뭐 소화기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한번 좀 다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림 씨, 네. 음악가가 비교적 몸은 안전한데 네. 좀 가끔 가다가 이동 중에 사고가 있거나 그렇죠. 또는 무대가 무너지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네. 최근에 제가 SNS에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네, 네. 가을은 페스티벌의 계절. 축제의 민족이죠, 한국은. 그죠. 네. 페스티벌의 계절, 하늘도 높고 무대도 높은데 네. 무대를 만드는 사람은 낙엽처럼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최근에 무대를 만드는 일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 몽골 쪽에서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전장치 없이만 올라가서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많이 다치고. 네. 최근에는 한번 K-팝 콘서트가 굉장히 크게 이제 요즘 열리거든요. 네, 네. 그 무대가 그게 다 가건물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네. 30명이 거기에 다 깔려가지고 와. 네, 큰 사고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와.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전 아무래도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안전보고 콘서트로 오는 사람으로서 네. 그 신문 기사만 눈에 들어왔어. 그런 걸 자꾸 보게 되죠. 자꾸 눈에 보게 띄어요. 되고, 네. 예, 그 뭐 사실 그런 안전 교육이 요즘에는 무대에서 법정 교육으로 이제 안전 그 이수증을 발급하기로 돼 있는데, 네. 그게 외부 공연에는 그게 없어요, 규정이. 없어. 그거 네. 누가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거 필요합니다. 네, 그거 받으면 시청장님. 좀 나요. 네, 그거 필요합니다. 그거 받으면 좀 나요. 받으면 좀 낫고. 예, 네, 저 훨씬 무대, 나아집니다. 예, 무대 이제 실내 공연장에서는 그 받고 나서 많이 사고가 줄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무대 조명 트러스 가설물 같은 것도 시스템화하고 좀 안전에 대한 준비를 시그널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인파 사고도 네,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습관처럼인데요. 송명희 대표님, 하림 씨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다고 아까부터.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무대가 너무 떨려요. 진짜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예인을 가까이서 처음 봤 더 가까이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아는 멋진 또 뮤지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또 이렇게 음악가들은 그 음악 활동하는 거 이외에 일상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지낼까 이런 게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음악을 하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는 신경을 최대한 안 쓰는 일. 저는 약간 식물을 가꾸는 걸 좋아합니다. 진짜요? 예. 그 약간 그 식물을 물도 주고 이렇게 좀 매만지다 보면 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단은 그 환기도 시켜야 되고 네. 햇볕도 쬐야 되고 하면서 저를 햇볕에 가까이 가게 되고 바람을 쐬게 되고 네. 네, 그러면서 건강이 좀 좋아진 경험이 있어서 여전히 식물을 좀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발생하는 심각한 산재가 있죠. 그래서 전북 지역의 산재 현황을 1월부터 10월까지 있었던 기록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청장님 되게 많죠. 네, 먼저 전북 지역에서 이렇게 중대재해가 올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네. 산업안전 패트롤과 컨설팅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올해부터 집중 추진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 이 제도를 점차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대재해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한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꼭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네. 이런 중소제조업체나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다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전 확보에는 국가와 노화사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그 정부에서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예, 앞으로 중대재해가 정말 획기적으로 감축되기를 바랍니다. 고문님, 게임 사고가 청소 작업 중에도 자주 발생을 하고 기계 오작동이나 작동 미숙이나 이런 것들도 자주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방지를 하면 될까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작업자가 그 설비 부분을 운전을 하고 취급을 할 때 정확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반복 훈련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던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확인 점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시스템도 좋고 어떤 정보 지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을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부 안전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2부는 상생이라는 주제로 또 2개의 키워드를 함께 할 텐데요. 이기남 고문님이 지금 제지회사에 계시니까 예, 맞습니다.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에게 건강 관련해서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사업장 실제 사례를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직원분 중에 한 분이 가성소다가 오염된 사고가 있어서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고 네. 약한 화상을 입은 그런 경미한 사고로 끝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가성소다가 피부에 접촉이 되면 위험한 일 모르냐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왜 안전장구를 착용 안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귀찮아서 그랬다는 귀찮아서.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저 스스로 반성을 했는데요. 네. 그럼 이제까지 현장에 가보면 뭐 화학물질 저장 탱크마다 아시다시피 MSDS 부착 다 돼 있을 테고 주변에 안전장치 보관함 다 웬만한 사업장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문제는 그게 형식적이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반성이 들더라고요. 역시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책 부분은 종로는 저는 없다고 봐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화학물질을 취급했을 때 그 근무자가 그 접촉될 수 있는 피해 부분이라든가 그 형태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자동화시키는 게 원칙일 테고 네. 그 다음에 대해서는 그 근무자가 정말 화학물질을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되게끔 반복 교육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구 같은 경우는 그 형식적인 형태가 아니고 네. 강제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고 사용이 되고 착용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정론화시키고 확인 점검하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안전사각지대의 4번째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감정노동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일과 마음의 건강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내가 일하다 다치면 엄마 가슴 무너지고요. 집에 못 돌아가면은 가족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이 노래에 나온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 일을 하잖아요. 우리 아버님들 많이 보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다치면 안 되고 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과로도 하지 마시고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콜센터 대전 그 파업 장소에 가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기서 불러달라고 요청이 와서 네. 제가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너무 힘들게 파업 중인데 마음에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거기 대전에 모든 콜센터가 모여 있는데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첫 번째 인건비가 싸서 그거는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지방인데 유일하게 사투리를 쓰지 않아서 서울 콜센터가 모여 있는. 세 번째 착해서
착해서? 전 세 번째 이유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해지방어부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네.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느긋느긋 화를 안 내는 편이잖아요. 네. 그런 의견들을 위에서 얘기해서 그런 일들이 뭐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네. 착하다는 게 이유가 되나? 일하는 사람이. 그럼 그게 너무너무 슬펐고. 이렇게 유난히 마음고생하는 직군이 있잖아요. 이런 직군에 이 현장 실습생이나 사회 초년생을 배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물론 네. 안 되죠. 네.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선 활동이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도 직업 트라우마 센터 등에서 네. 이런 상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되어서 그 건강과 관련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대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네. 일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나에게 여행은 결국 널 만나는 일이었나 봐. 숲하늘 훌쩍 날아올라. 아무도 우릴 해칠 수 없는 곳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두가 바라는 것 없이 다정하였지. 우리 굉장히 긴장하면서 사는데 네. 좀 릴렉스하는 삶을 좀 많이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네. 요즘에 동네 목욕탕 많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동네 목욕탕 가는 맛에 들려가지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옷장에 처박아놓은 채로 있으니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내가 얼마나 바쁘고 긴장돼서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디지털로 좀 차단되는 필요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음악도 좀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안전한 삶도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날마다 소속 현장의 근로자들의 생명을 구하시고 화재로부터 사업장을 보호하시는 아주 숭고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많이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의 숭고한 그 헌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안전이라는 딱딱한 주제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라이브 노래를 들으면서 하니까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그 우리 하림 씨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 중에 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녁은 집에서 또 여행을 가고 이런 노래 기사가 참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서 만난 분들 있으면 저는 꼭 현장에 가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꼭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점, 제가 얘기했던 지점하고 하림 씨 가사하고 네. 많이 와닿습니다. 네. 우리 안전관리자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말로는 아주 정말 단풍이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 가을을 즐기시라는 말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콘서트가 7년째입니다. 그래서 한 해 2,000명이 넘는 한국의 산재 사망 감축을 위해서 안전문화 확산의 사명감으로 시작했던 첫 마음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재 사망 0이 되는 날까지 안전을 가동하라! 안전을 가동하라! 네, 감사합니다.